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식 2부 행사인 새내기 예비대학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예비대학 페스티벌은요, 신입생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학업, 상담, 인권, 진로 설계, 취창업 등 대학 생활을 즐겁고 보람차게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세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는 1학년 때의 만남, 2학년 때의 적응, 3학년 때의 발전, 4학년 때의 도약 등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선배이자 요즘 정말 핫한 여행 유튜버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그분의 특별 강연까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별 아티스트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내기 예비대학 페스티벌 3가지 테마 중 첫 번째 테마인 만남 적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연합회 으뜸벗을 모시고 동아리 연합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아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입장 중에 이게 진행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입장하시더라도 제가 좀 하는 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38대 크레파스 동아리 연합회 으뜸비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속한 단체는 동아리 연합회라는 단체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밥 먹고 오셔서 다들 졸리실 테니까 제가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동아리 연합회 소개는 동아리 연합회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학교의 중앙 동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리 연합회가 주관하는 축제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리 연합회는 우선 이름에 걸맞게 동아리 관리를 합니다. 동아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동아리들 대표해서 교내 지원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타 대학 등과 교류하여서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복합기, 응급의약품이 구비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공간의 예약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그 입학식 축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동아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자료를 좀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금만 양해하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총 7개의 분과라고 하면은 동아리들 교류를 위해서 좀 같은 동아리들을 묶어둔 그런 제도이고요. 그리고 46개의 정규 동아리가 있고 2개의 신규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축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아리 연합회를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축제로 만나게 될 텐데요. 저희 처음 보실 축제는 동아리 박람회입니다. 저희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모든 동아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향학로에서 저렇게 부스를 깔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구부에서는 공 던지기 해서 상품을 준다던가, 사격반에서 총 쏘기 해서 상품 준다던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다시 알려드릴게요. 3월 9일부터 10일입니다. 그때부터 대부분 모든 동아리도 가입 지원을 받으니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횃불제입니다. 저희 5월에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대동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9월에는 동아리연합회가 준비하는 횃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이제 뭐 연예인이라던가 총학생회가 준비한 컨텐츠가 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9월 횃불제 때는 동아리연합회와
동아리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이제 결실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영상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동아리는 열혈무군이라는 우리 학교의 좀 굉장히 유명한 스트릿 댄스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는 큰 축제는 동아리 박람회와 횃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아리 박람회로부터 여러분을 먼저 맞이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 동아리연합회 소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인스타 아이디에 들어가면은 그 동아리 소개에 대해서 조금 내리다 보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안내 자료에 보면은 저희 QR 코드 찍고 바로 인스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아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팔로우도 해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동아리연합회 소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가 아닐까 싶은데 3월에 동아리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학식 입장 때 기수단 그리고 예도단의 멋진 모습 다들 보셨죠? 또 다른 멋진 분들이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다음은 육군 학군단생도 그리고 공군 학군단생도 두 분이 나는 장교로 간다라는 주제로 학군단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민 육군 학군단생도 그리고 최효정 공군 학군단생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육군학군단 62기 후보생 최민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육군 장교가 되는 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래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미래를 향한 당당한 발걸음. 꿈을 향한 젊은 도전. 유어 프라이드. ROTC. 남들이 여러 개를 고민할 때 우리는 확실한 하나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ROTC는 일반 대학의 재학생 중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우수 학군 사관을 선발하여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전공학문 완성과 더불어 소정의 군사 지식, 실무 능력까지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육군 최대의 장교 양성학교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은 학기 중 학군단에서 리더십과 군사 지식을 익히는 교내 교육과 방학 기간을 이용 군사학교에서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훈련을 받으며 졸업 후 현역 소위로 임관하여 장교 과정 중 최단 기간 복무하게 됩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전공과 연계하여 보직을 선택할 수 있고 각자에게 맞는 다른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후에는 단기 복무 장교 장려금을 받으며 장기 복무 시에는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대학 생활과 더불어 폭넓은 위탁교육 기관을 보장함으로써 현역 복무 중 국내외 대학원, 해외 유학을 통한 석박사 과정 진학으로 원하는 만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관 후 장교 급여 및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아파트 지원과 군 운영 매장 이용, 휴가 시 호텔 및 콘도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전역 시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당당한 내일의 나를 위해
대한민국 ROTC에서 마음껏 설계해 보십시오. 국가의 힘이 되고 싶으십니까? 확실한 미래를 원하십니까? 지금 지금 지원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든 그 모든 것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꿈을 향한 젊은 도전. 유어 프라이드. ROTC. 다들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저희 합군단에 입단하시게 된다면 단기 복무 장려금 900만 원과 기숙사 우선 입주 지원 등 여러 혜택과 장학금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원서 접수 기간은 3월 2일 목요일부터 4월 5일 수요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14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대학 공지사항에 있는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육군 학군단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 3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이 육군 학군단에서 다양한 미래를 펼쳐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육군 학군단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공군 학군단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20학번이자 공군학군단 51기 최효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는 오늘 제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추천하고 싶은 공군 장교의 길을 알려드리고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군 중에서도 소수인 장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병으로 입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직업과 임무를 부여받음으로써 굉장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선택받는 일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도 이런 장점이 많은 저희 학군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군 소개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전 감당할 수 있겠어? 포기를 무르지. 헌신 감내할 수 있겠어? 끝까지 해내. 전문성 쫓아올 수 있겠어? 지는 건 못 참지. 팀워크 발휘할 수 있겠어? 장난력은 우리지. 그래서 나는 도전한다. 나의 가능성이 능력으로 마음껏 발휘되는 플레이그라운드 공군. 지금 공군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도전하세요. 먼저 서울과기대 공군학군단은 작년에 처음 창설되었습니다. 공군학군단은 특수하게 전국에 7개만 있으며 서울에는 우리 대학, 숙명여대, 연세대가 있습니다. 입영 훈련은 총 10주로 2학년 겨울방학 2주, 3학년 여름방학 5주, 그리고 졸업하기 전 3주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학기 중엔 주 6시간 3학점의 군사학 수업이 있어 졸업 여건을 충족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학군단의 혜택으로는 군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900만 원이 있고 등록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서울과기대 미래호국보훈 장학금이 있으며 매월 자기개발 및 역량 강화 활동비로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를 문화 탐방하고 군 항공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 등도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도 복무 중 군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면 장기 복무를 신청함으로써 군인을 정말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군은 타군에 비해 높은 장기 복무를 지니기 때문에 장기 복무를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인관 후에는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복무의 경우 19년 6개월의 복무 이후에는 연금 수령 권한이 생겨 월 200만 원부터 연금이 복무 기간에 따라 쌓이게 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공군은 항공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이나 기계 계열로 취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산속이나 시골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공군학군단은 공군은 성남, 수원, 대구, 광주, 대전, 김해와 같은 대도시에서 30분 이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매우 훌륭합니다. 또한 공군 장교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린 병과 특기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나중에 취업하는 데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행정학과의 경우 인사교육 특기로 전역하게 되더라도 인사관리, 교육, 사무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건축 계열은 공병 특기로 전역한 이후 시설 관리, 설계와 같은 분야로, 기계 계열은 항공, 정비 분야로 진출하는 등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기들로는 전자, 전기 전공자분들을 위한 정보통신 특기, 컨텐츠 제작, 언론 대응과 같은 공군의 소프트 파워를 책임지는 공군 공보 전문 특기 등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른 많은 내용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모집 계획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웰컴 키트한 리플릿을 보시면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군 장교에 대한 질문이 생기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공군학군단 전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학군단 51기 최효정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군단 생도분들의 카리스마가 참 멋진데요.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보면서 또 한번 심쿵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생 상담센터 또 인권센터 부센터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학생 부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학생 부처장님이 존중과 성장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학생 상담센터 그리고 인권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방금 소개받은 학생 상담센터와 인권센터 소개를 맡은 학생처 부처장을 맡고 있는 행정학과의 김태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밑에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조직은 상담센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는 여러분들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마음 건강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대학생이 되면 좀 많은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건데요.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모님과 조금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아지고 고민이 많다 보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던 중에 좀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고민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주셔야 하는 공간이 바로 저희 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상담센터에는 상담 관련 아주 엄청난 수준의 그런 전공 지식을 갖추시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전문 상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주실 건데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과 비밀이 보장되는 1대1 개인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친구분들하고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MBTI 성격 테스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 유형 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성격 및 적성 탐색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학기에 학생들과 크리스마스 화병 만들기 작업에 참여했었는데요. 상당히 힐링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관련 설명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여 1학년 때부터 혹시 한번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지금 교수님이 보여드리는 그러한 에픽 폴리오 시스템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께서 개인 상담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저희 이 학생회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 3층에 오시면 상담센터가 바로 보이실 거고요.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주요 조직은요, 바로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센터는 여러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상당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센터 또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희롱, 성폭력,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관련 상담이라던가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심의하고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권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내 안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는 스킵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 학내 안에서 만약에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성의 인식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다름을 존중해야 되는지,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 인권센터에서는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캠퍼스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권 침해 혹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서 고민이 생기거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 인권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인 목격자도 함께 상담이 가능하고요. 상담 내용과 개인의 신상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하단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정보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방문을 하고 싶으시면 같은 건물입니다. 제2학생회관 3층에 올라오시면 예쁜 상담센터도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인권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그러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센터를 적극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처장님의 미소와 목소리 참 따뜻했죠? 아닌가 봐요. 따뜻했죠? 네, 그 따뜻함 속에서 이 캠퍼스가 여러분께 존중과 성장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진 것 같습니다. 졸업할 때는 여러분 모두 마음이 건강한 큰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 박수를 끝으로
만남 적응 단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발전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도약 첫 번째 순서로 서울과기대의 배우 이선규님이 아니라요. 이선규님의 목소리를 똑 닮은 서경원 국제교류 부처장님이 준비를 해주실 텐데요.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고우 글로벌이라는 주제로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입학을 너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렇게 얼굴로 마주보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고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국제교류처, 그리고 학과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소속입니다. 서경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굉장히 글로벌한 학교입니다. 총 62개국, 310개의 대학, 그리고 10개의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북미의 캐나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등의 다양한 국가들과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들과 국제 교류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장기 파견 그리고 단기 파견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기 파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 파견 프로그램을 꼭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단기 파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예 계절 학기 또는 동계 계절 학기 방학을 이용해서 짧게 외국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고 싶지만 너무 길게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 단기 파견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장기 파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기 파견은 저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매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310개의 우리 파트너 유니버시티에 여러분들을 파견해서 저희가 최대 2학기까지 거기서 학기당 19학점 정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교환학생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등록금이 면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록금이 상호 면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방문학생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해외 외국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견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해외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경험. 두 번째는 그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멘토 멘티를 맺어줄 텐데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문화를 제대로 체험해보고 글로벌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는 해외 파견을 나갈 경우에는요, 그 대학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등록금도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그 학교, 우리 학교에도 돈을 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저희가 국제 교류 장학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일종의 생활비 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학생으로 나갈 경우에는요, 저희가 선지급 70%, 후지급 30%를 하게 되는데 뭐 200만 원, 100만 원, 뭐 또는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100만 원, 50만 원 식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많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발 시기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이기 때문에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자격 요건을 보시면요. 자, 학업 성적은 평점 2.7점으로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충족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영어 성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토플이나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이제 신입생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혹시 나는 외국에 나가서 이러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영어 공부를 해두시면은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 저희가 2번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칙에 따라서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그리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환학생 파견 국가 현황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최근에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권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이 교환학생 학생들이 올린 브이로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간접 체험을 해보시면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집 공고 후에 서류 전형, 면접 심사를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합격자들에게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프로그램. 아까 제가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혹은 겨울 방학에 가는 짧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기 프로그램은 2에서 4주간 짧게 가는 파견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일반 선택 교양으로 2학점 정도의 학점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즉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견 지역 및 국가는 매 학기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미국, 프랑스, 호주 같은 곳들로 학생들을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또한 자격 요건이 외국어 성적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영어 성적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 시기는 여름방학은 5월 초, 겨울방학은 11월 초이며 이 정보도 여러분들이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장기나 단기로 외국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내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학생회 ISC라는 곳인데요. 이 International Student Clu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국 학생들이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을 때 그 친구들의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해주고요. 또 캠퍼스를 잘 모를 때 캠퍼스 투어도 진행을 해주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친구들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학생회에 여러분들이 임원 또는 팀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또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잘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국제 파견 프로그램과 국제 학생회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잘 공부를 하셔서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 있도록 저희 국제교류처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또 혜택을 보니까 저도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적 미리미리 챙겨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발전 도약 두 번째 취업 진로본부의 진로 설계 가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임주 진로센터 팀장님이 취업진로본부의 진로 설계 가이드라는 주제로 취업 그리고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취업진로본부의 진로지원센터 팀장 조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업진로본부라고 들으시면 어떤 부서인지 대충 짐작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나마 저희 부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취업진로본부는 서울과기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팀, 그리고 진로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중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편하고 쉽게 접근하고자 제가 키워드로 알아보는 취업진로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꼭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원스톱입니다. 여러분들 원스톱 쇼핑, 원스톱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원스톱이라는 의미는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형 복합 쇼핑몰 가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해결하듯이 취업진로본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및 취업 활동과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보통 취업진로본부, 취업부서라고 하면 대학교 4학년, 3학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3, 4학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나 취업 스키들을 많이 저희가 지도를 해주지만 저학년, 여러분과 같은 1, 2학년 대상으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열려 있습니다. 1학년에는 자기 이해 및 대학생활 설계, 2학년은 진로 탐색 및 설정, 3학년은 취업 경쟁력 강화, 4학년은 취업 스킬 및 구직활동, 이렇게 학년별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많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진로와 취업을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런 의미인 원스톱, 취업진로본부의 키워드 원스톱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로 진로는 꼭 취업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진로라는 영역은 취업의 더 큰 영역으로서 취업을 포함한 창업, 창직, 개인 창작 등 여러분들이 다양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로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좀 고민을 하고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채용을 한다라고 하죠. 이때 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교육해서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에 대한 적합한 자리로 배치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사람을 뽑는 자리, 그 부서 혹은 하는 일, 직무라고 합니다. 이 직무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이나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서 투입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아까 1번 전자와 후자 중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해서 채용을 할까요? 네, 두 번째 후자인 직무 중심 채용. 이게 지금 요즘에 기업들이 바라보는 취업 키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야나 희망하시는 직무를 설정하시고 이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쌓으시면서 준비된 인재로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본부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찾아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분야별, 직무별 준비되어 있는 인재,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의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진로본부의 주요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 인재 양성 관련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산업별 직무 아카데미입니다.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산업별 이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 산업 속에 속해져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초급, 중급, 실습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수준별, 단계별 교육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 교육 과정을 딱 오픈을 하면 3분 만에 신청이 끝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학년 대상의 희망 분야 입문 과정인 진로 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고 특히 비전공 학생들에게 희망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이나 전문 분야별 멘토 교수님들 상담들이 있습니다. 취업본부는 사회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과기대생 학생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솔깃하실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일석이조입니다.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다.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취업지원본부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진로 및 취업 활동도 지원해 드리지만 다양한 혜택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진로 장학금입니다. 진로 장학금은 실제로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성적 장학금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하셨을 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자, 신입생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대상으로 지금 당장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거는 진로 설계 장학금이고요. 1, 2학년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진로 활동 우수 장학금, 3, 4학년들한테는 학과 맞춤형 인재 양성 장학금이 있습니다.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찾기도 하지만 실제 진로 장학금 혜택까지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실습입니다. 대우건설, 샘표식품, 키스트 등 우리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및 장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실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필요 역량을 갖추고 최소 2학점에서 많게는 6학점까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정 수준의 현장 실습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학과별로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장학금과 현장 실습이 오늘 세 번째 키워드인 일석이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진짜 선배입니다. 대학마다 선배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과기대는 진짜 선배, 찐 선배들로 구성된 어떤 선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기대는 2022년 8월 26일 ST 동문 멘토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영 멘토단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와 소중한 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취업 커뮤니티의 장을 열었는데요. 작년 22년만 해도 선배 특강은 60회, 그리고 취업진로본부 홈페이지 안에 ST 멘토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커뮤니티 창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명 이상의 선배들이 활동하고 후배들의 질문이나 고민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과 혹은 전공 그리고 대학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선배님들께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키워드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조금 아쉬워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취업 관련해서 K무브 사업, 그리고 취업 진로 오프라인 온라인 박람회, 그리고 자기애를 기반으로 한 진로 검사, 그리고 온라인 제휴 서비스나 추천 채용 등 여러분들이 실제로 4년 동안 학교 다니시면서 진로 및 취업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저희 취업진로본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키워드로 알아보는 취업진로본부 이렇게 컨셉을 잡았는데요. 그 네 가지 키워드 혹시 지금 기억하시나요? 네, 원스톱, 그리고 인재양성, 일석이조, 진짜 선배.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하시고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취업진로본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 취업진로본부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생에게는 취업 너무 먼 단어가 아닌가 싶기는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학년 때부터 천천히 설계해 나가면 부담은 덜고 또 마음은 든든한 그런 취업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벌써 발전 도약의 세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생 창업의 길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으셔야겠죠. 자, 이어서 창업지원 단장님 그리고 블루레오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루레오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선 창업지원 단장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블루레오라는 회사를 우리 학부 여러분처럼 학부 시절에 창업을 하고 올해로 이제 7년 차, 곧 8년이 되는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과잠 입고 OT도 가고 MT도 갔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과대학의 신소재공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기계공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우리 대학에 입학을 해서 발명 동아리 또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 진로를 직접 만들어 나갔던 케이스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발명 동아리를 찾아서 갔더니 뭔가 스스로 과제를 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제품을 가지고 발명품을 가지고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투자, 융자 그리고 정부 펀딩으로 한 70억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거의 100억 가까이 누적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학생 시절에 사업 계획서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해외로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스스로 양치를 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양치질을 해줄 때 필요한 제품, 그래서 마치 치과에서 진료받을 때 입안에 있는 물을 흡입해 주듯이 양침물을 흡입할 수 있는 전동 칫솔을 세계 최초로 개발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 과기대 바로 근처에 있는 중계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1학년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는 이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양치를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검색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저희는 개발을 하게 됐고요. 3년간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해서 출시하고 현재는 대신해서 양치질을 해줘야 되는 불편한 환경, 이 불편한 환경 패러다임을 저희 블루레오가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 세계를 돌면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지금 이제 20개국이 넘는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많은 국가에서 이제는 자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보청기 구입하듯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각국의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을 마친 그리고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중계동 바로 근처에 가면 요양원이나 복지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어쩌면 대학교 1학년 때 저희는 필수로 봉사활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교과목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사이트가 발명 동아리,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제 직업까지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종이로 사업 계획서, 아이템 설명서 이런 거를 유치찬란하게 써가서 실제로 여기 뇌성마비 복지관 실무자 분들이신데 이렇게 피드백을 얻으며 어떤 사람에게 얼마에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이제 상상 속에만 있었던 모양들을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거치면서 이제 스케치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스케치는 우리 디자인과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줘, 그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 눈앞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스케치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렇게 뚝딱뚝딱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해보았고, 대회에서 상금을 받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유치하게 건전지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깎아서 가공해서 만들어보는 이 전 과정을 사실 저는 우리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단돈 10,000원, 단돈 30,000원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 상상이 이렇게 작동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단돈 5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 머릿속 상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서 저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양침물 흡입할 수 있는 전동 칫솔을 여러 평가를 받으며 개량의 개량을 거쳤고 2019년에서야 비로소 출시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이템 시장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1인칭 위주로 보면 내 아이템 당연히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진대회도 나가보고
그리고 제3자 컨설팅 내지는 피드백도 받는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정말 운이 계속해서 따라줬던 것 같아요. 우리 과기대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교육부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이제 국제대회, 아시아 대회까지 나가서 이제 수상을 하면서 뭔가 공격적인 혹평과 어떤 보완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저는 비로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비 창업 기간을 1년 남짓 4학년 시기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 KBS나 이런 YTN 같은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주목받는 학부 창업자 이런 키워드로 이제 수식이 되면서 저는 법인을 설립하자마자 30억 가까운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우리 대학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산학협력단, 사업단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전시회 같은 곳에서 이제 사실 아직 양산조차 하지 못한 제품이지만 시제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전시장에 가져나가 봤더니 대기업으로부터 제안도 받기도 하고 OEM이라든지 혹은 투자 제안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필립스에서 인수 제안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키 큰 사람이 저희 전시장에 가장 많이 오는 이제 필립스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키가 참 크죠.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립스가 만드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필립스가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저희는 판매하고 있는데 학부생이 학생 시절에 발명을 한 제품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도 이런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주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 여러 국가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밑창이 달아가라 이제 제가 출장을 이렇게 다닐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학생의 패기로 약속도 잡지 않고 가서 현장에서 설득을 하고 이런 백인 할아버지가 저를 대신해서 사양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제가 목에 차고 설명하던 거를 이제 채워주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1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다시 이때로 돌아가면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학생의 패기로 그리고 학교 주변에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창업을 하고 나서 하게 됐는데 창업을 할 때는 이미 큰 회사들, 중견기업들과 이렇게 MOU를 맺고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을 하였는데요. 사실 저희 블루레오에 가장 먼저 엔젤 투자를 해주셨던 분은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템 설명서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첨삭을 받으러 갔다가 교수님께서 투자를 5천만 원을 해주셨었는데 저희 블루레오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의 그 엔젤 투자를 시작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이자 교수님이셨던 분들이 도와주고 투자도 해주시고 그리고 바이어도 연결해 주셔서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 블루레오는 아이템을 꿈꾸고 혹은 아이템을 떠올려내고 특허를 내고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영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 전 과정을 우리 대학에서 대부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 대학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창업 지원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 김종선입니다.
우선 저도 여기 모교 출신 교수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마 오늘 축하드린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학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 방금 전에 그 블루레오 대표님 발표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께 창업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는 좋은 예시로 블루레오 대표님을 섭외를 하게 됐는데요. 그 블루레오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약자, 아프신 분들, 양치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동 칫솔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 데고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몽세뉴 박준범 대표님 같은 경우는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폴리에스터 원단을 이렇게 만드셔갖고 패션 의류를 제작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땡땡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저희 공사할 때 나오는 폐자재를 이렇게 거래하게 만드는 중고 거래 플랫폼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 기업들을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도 창업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사회적 문제 해결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을 창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서 사회에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투영시켜서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든다면 이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 보통 창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금이 필요하죠. 그죠? 두 번째 자금도 필요할 거고요. 창업을 하려면 또 많은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블루레오처럼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네 가지가 어쩌면 창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요 네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창업지원단에서는 네 개의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센터, 사업화지원센터, 메이커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총 4개의 센터를 두고 있고요. 그야말로 창업교육은 여러분들께 창업교육을 시키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창업지원금을 드리고요. 그 시제품 제작을 도와주는 메이커센터 그리고 각종 보육센터를 관리해주는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선 이 조직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센터별로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수주하러 정부 기관에 수주하러 발로 뛰어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일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연 2,800만 원 정도 상당의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에 240억이라고 썼는데 이게 발표나기 좀 전이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수주한 게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 100억씩 여러분들께 창업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을 창업지원단에서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창업 메이커 지원센터는 시제품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4년에 2억 24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제품 제작하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고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연 1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육실을 갖다가 관리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재원을 갖고 있는 그 창업지원단은 거의 드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창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창업 교육을 잘 받으시고요. 또 창업 경진 대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참신한 아이디어, 우수성을 좀 입증을 받으시고 또 창업 동아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어떤 회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창업 지원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에픽 졸업 요건 창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장상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에 창업 페스티벌 성과 공유 우수 창업 동아리 선정 총장상 수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픽 졸업 요건 300점 부여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한 창업 과정,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를 모두 마친 학생들에게 30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해서 연 매출 500만 원 이상 정도, 즉 매출이 나면 400점, 창업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200점, 이렇게 에픽 졸업 여건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캘린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멘토에게 내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들 모든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창업이라는 거는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창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기업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도 가능한 거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업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도전하시게 되면 창업과 취업 두 가지 양머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창업지원단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은 참 매력적인 도전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 년 후에 다시 창업 성공 사례 강연자로 또 이 자리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퍼즐이 완성되는 발전 도약 네 번째 에픽 졸업 요건 제도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처 주소영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픽 졸업요건 제도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릴 교육혁신처 주소영입니다. 장시간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페스티벌 1부의 마지막인 만큼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학한 여러분들께 벌써부터 졸업이라는 얘기를 꺼내들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또 입학을 하셨으면 또 졸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에픽 졸업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픽이란 단어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대학의 모든 교육 과정은 창의적 인재, 윤리적 인재,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의적 인재, 윤리적 인재, 실천적 인재의 영문명 앞글자를 따서 저희가 이제 에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에픽은 우리 대학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픽 졸업요건 제도는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에픽 인재상을 갖추어서 졸업을 하게 만든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에픽 졸업요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졸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적용 대상은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들은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에픽 졸업요건제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에픽 졸업요건제는 필수요건, 선택요건, 면제요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눈에 가장 들어오는 면제요건부터 살펴보면 면제요건을 취득한다면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취득하지 않아도 졸업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면제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을 달성하셔야 하는데요. 필수 요건은 단어에도 필수라고 표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획득하셔야 하고 이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을 합쳐서 700점 이상 달성하셔야지만 에픽 졸업 요건 제도를 이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면제 요건도 이번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제 요건은 공직 진출, 전문 대학원 합격,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셋 중에 하나 이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면제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면제 요건은 조금 수가 적은 편이고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달성하셔야 하는데 현장 실습, 교환 학생 및 해외 복수하기, 학술지 논문 게재, 외국어 점수 획득, 프락시스 디그리, 창업 관련 활동이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프락시스 디그리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수 요건을 한 가지 이상 달성했으면 700점 이상이라는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 요건에서 점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선택 요건은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 특허 출원, 학회 발표, 외국어 점수 획득, 공모전, 전시회 입상,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정 비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시면 이제 학점이 부여되는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이 있습니다.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모든 교육 활동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데요. 제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취업 창업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또 비교과 프로그램 유형에는 학습 역량 강화, 취업 진로 지원, 심리 상담, 창업 지원, 글로벌 봉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학에 와서 레포트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떠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학습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총 300개 이상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료하실 경우에는 선택 요건에서 이제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차곡차곡 쌓으셔서 700점 이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점수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 졸업 요건 필수 요건 중에서도 현장 실습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점수를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700점 이상을 달성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선택 요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점수가 다 다릅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필수 요건 한 가지 이상에다가 선택 요건을 더해서 700점 이상을 달성하셔야지 졸업 요건 제도를 충족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대학에는 디스커버리 학기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는 우리는 오늘 입학식을 하지만 다음 주에 입학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대학은 1학기를 조금 앞당겨서 개학하고 2학기를 조금 뒤로 밀어서 개강을 하면서 여름방학을 다른 대학들보다 조금 길게 갖고 있습니다. 이 긴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한 학습 활동을 보완하고 심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학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학기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전공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 학기는 학예 계절 학기를 포함해서 6학점 이내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예 계절 학기를 3학점을 듣는다면 디스커버리 학기 3학점을 들을 수 있고 학예 계절 학기를 듣지 않는다면 디스커버리 학기에서 6학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코딩, 인공지능, 창업, 미래 핵심 기술, 에어포스, 차세대 리더, 그리고 프락시스 디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에선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이 디스커버리 학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프락시스 디그리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필수 요건 중에 하나로 프락시스 디그리가 있었습니다. 프락시스 디그리에서 9학점 이상 수강을 하시면 필수 요건이 달성이 되는데요. 디스커버리 학기는 한 학기에 최대 6학점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프락시스 디그리는 9학점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번의 여름방학을 투자하시면 필수 요건을 달성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필수 요건 중에서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프락시스 디그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과 졸업 요건 제도가 굉장히 지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에픽폴리오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에픽폴리오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현재 내가 에픽 졸업 요건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과 또 채용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과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에픽폴리오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학은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누군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카카오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걸로는 사실은 내 역량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에픽폴리오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도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에픽 졸업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에픽폴리오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졸업 요건을 미달성했을 경우에는 왼쪽 화면과 같이 나오고요. 달성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에픽 졸업 요건을 달성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달성을 완료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내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졸업 요건을 달성을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에픽폴리오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갑자기 비교과 프로그램도 말씀드리고 뭐 프락시스 디그리, 에픽폴리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신 이후에 미래설계 포트폴리오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 어떻게 대학생활을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지금 안내드린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 에픽 졸업 요건 취득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미래설계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꼭 수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미래설계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도 안내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역량 관리를 어떻게 해서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설계 포트폴리오 비교과 프로그램을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소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쉼없이 발전도약 4번째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보시면 학습 기회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학습 기회, 활동 기회, 대학생활 동안 꼭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10분만 쉬어가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 10분 뒤부터는요, 빠니보틀의 동문 토크쇼와 그리고 트레이드 L의 공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순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가 일부 저작권에 의해서 송출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5분 잘 쉬셨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굉장히 말똥말똥해진 것 같습니다. 15분을 쉬어서 말똥해진 건지 아니면 이분을 기다리고 계셔서 말똥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견문을 넓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배 중에 아주 유명한 여행 유튜버 계시죠? 자,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지만 누구죠? 네, 그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먼저 소개를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빠니보틀, 그리고 본명은 박재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인사드리고 있는 행정학과의 김태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뭐 강의를 해달라고 그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심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입학식인데 학교 처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게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 그냥 뭐 OT 가서 술 먹고 게임한다고 제가 학교 생활 중에 1년을 날려먹었거든요. 그때 1년 열심히 해가지고 골드 겨우 찍었는데 뭐 그런 삶을 살아온 제가 지금 입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그때 그 저희 회의할 때 학생 처장님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처장님께서는 반대로 저한테 이제 요즘 학생들이 너무 그 학점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보통 이제 막 놀려고 하거나 맨날 술만 먹거나 이런 학생들을 좀 훈계하거나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이 학점과 책에만 몰두해 있는 친구들한테 좀 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과 기회가 있는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 1년 동안 롤밖에 안 한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좀 제가 생각한 거는 어제 제가 그 홍철 형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형님이 강연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연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야 빠니야 그냥 가서 질문 받아. 그러면은 시간 후딱 간다고. 그래서 제 대학 생활 조금 말씀드리고 뭐 강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그런 다음에 좀 궁금한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좀 뒤에서 봤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내용이 전부 뭐였죠? 뭐 학점 뭐 얻는 거 뭐 에픽 뭐라고 하는데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무거나 전부 다 뭐가 됐든 간 좋으니까 그런 질문을 좀 받아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제 대학 생활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술 많이 먹었고 제 주변 친구들 특히 제가 이제 조영대를 나왔는데 이 미대가 아무래도 좀 특이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술 많이 먹더라고요. 혹시 교수님은 저도 학부 때 엄청 마셨죠. 네. 얼마나 혹시 뭐 한 점심 12시까지 먹어보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럼요. 저도 예. 학점이 만만치 않게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게 그때 막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 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생각에 1학년 때는 좀 놀아도 돼요. 예. 네. 1학년 네. 때는 열심히 노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 저희 이 강연 회의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처장님께서 이거 다리가 짧아가지고 안 닿네 땅이. 예. 그 제 성적표를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없죠 아쉽게도. 네, 저희가 미처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 보시고 너무 낮아가지고 또 창피해서 안 가져오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네. 5점 만점이죠 성적표가. 요즘 학생들은 4.5 만점. 네. 4.5. 그렇죠. 네. 제가 얼마였지? 3인가 아니면 2.5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저도 비슷했어요. 예. 그리고 네. 뭐 그 4학년 때 그 전공 자꾸 부끄러운 얘기만 하게 되는데 전공 수업을 이제 A를 보통은 주세요 교수님들이. 왜냐면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라서 웬만하면 A를 주시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너무 안 나와서 뭐였더라? D를 제가 처음 맞아봤어요. 학부 때. 그러니까 정말 개차반이었죠. 근데 그런 제가 어쨌든 지금 뭐 운이 좋았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수익 같은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제가 직장인 때 얼마 벌었지? 그때가 한 6년 전, 7년 전이었는데 월에 180만 원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후 180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월세로 그때 잠실 살 텐데 월세로 한 40만 원 나가고 그러면은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한 140만 원인데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저금을 하면은 남은 게 70인데 그걸로 먹고 살았죠. 이제 그러던 제가 지금은 뭐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은 이제 뭐 식당 들어갈 때 메뉴판 그 가격을 안 봐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옛날에는 그냥 라면 하나 사가지고 학생 때는 그거를 뭐 이틀치 끓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던 제가 이제는 뭐 돈에 있어서는 거의 뭐 걱정을 안 하는 제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대학생 때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가장 살면서 뭔가 딴짓거리를 할 시간이 많은 시기예요. 이때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좀 장려를 많이 해주고 해외 교환학생도 보내주고 아니면 방학이라는 게 인생에서 우리가 방학이라는 시간을 가져볼 날이 여러분의 이 대학 생활이 아마 마지막이에요.
회사 가면 방학이랄 것도 없고 1년에 뭐 일주일 휴가 쓰기 위해서 정말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못 쓸 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공부도 좋지만 열심히 할 때는 하고 좀 이것저것 저처럼 뭐 맨날 술만 먹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딴짓거리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딴짓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꼭 결과를 안 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인생 경험을 토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백수일 때 그 침착맨님을 굉장히 동경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침착맨님이 정말 재밌긴 한데 그 이말년 작가님 아시죠? 네, 압니다. 네.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저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저 정도 성공했으면 나도 어떻게 안 될까 하면서 이제 미대도 나왔으니까 웹툰 지망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냥 뭐 딱히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됐는데 그 경험이 당시에는 결과물이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 활동을 잠깐 멈췄을 때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경험들 그 시나리오를 쓰고 뭐 스토리를 구성하고 했던 경험들이 드라마 할 때 분명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도전을 하든 당시에는 결과물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좀 차후에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 뭐 저처럼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버가 아닌 또 뭔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그래서 좀 딴짓거리를 많이 해라. 뭐 됐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제 소개는 이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예, 제가 학교 생활 때 진짜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께서 네. 네, 네, 안 생각하시는 그래도 게 있으면. 저희 학생 여러분들께서 빠니보틀 씨에게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 중간에서 모더레이터 하러 지금 나온 거거든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플로어에. 네. 질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질문만 받으려고 지금 나왔는데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좀 뭐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그 빠니보틀이란 이름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제가 원래 그 별명이 따로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는데 그 아반떼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검색을 하면 저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반떼라고 치면 이제 차가 나오니까 뭘 할까 하다가 그 인도에서 그 물병이 이제 빠니보틀인데 그 물병을 파는 상인이 이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불현듯 지었고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저랑 관련도 없고 네, 지금도 쓰고 있는데 참 창피하죠. 본명이 따로 있는데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친하게 지내는 곽튜브가 좀 부러워요. 본명으로 활동을 하니까 네네. 학생분들 중에 질문 없으실까요? 저기 손 드신 분이 계시네. 계시네. 네. 그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지금 예약하신 분.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네네네. 그 여행 계획 짜실 때 고려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네, 일단은 저는 뭐 유튜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곳을 좀 찍긴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달라진 게 제가 이제 웬만한 나라를 다 가봤어요. 지금 제가 그 어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본 나라를 좀 체크를 해서 몇 개국을 가봤나 체크를 하는 어플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25%? 한 62개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빼고는 웬만한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은 나라들은 가봐서 요즘은 그냥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나라 위주를 좀 가고 있어요. 근데 학생분들께서는 좀 모르겠어요. 요즘은 고등학교 때 해외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알바를 어떻게 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외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대학생분들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동남아를 좀 추천을 드리고 동남아가 뭐 이미지가 좀 안 좋고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알바해서 가기 물가도 좀 저렴하고 의외로 역사 관련해서 좀 볼 게 있고 근데 저는 또 그래요. 야, 여행 가서 꼭 공부를 해야 될까? 그냥 놀라도 되는 건데 아니면은 무난하게 유럽도 괜찮고 뭐 친구들 모아서 간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근데 미국은 좀 많이 비싸서 얼마 전에 제가 호주 갔다 왔는데 호주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재미있는 위주로 좀 검색을 하죠. 네. 틈새 정보를 잠깐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무료로 장학금 받고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서울과학의대에는 존재합니다. 네, 여름방학 때
해외 봉사활동 참여하시면 돼요. 참고로. 네. 저는 그럼 못 가나요, 그거? 아, 네. 근데 같이 가시면 아, 네. 되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3학번 홍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평소에 빠니보트를 정말 즐겨보는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 한 장면이 빠니보틀님께서 이집트에서 호객 행위를 당하실 때 막 에베베베 하면서 호객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빠니보틀님은 정말 대단한 깡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깡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질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깡을 길러내셨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깡이라는 게 그 이제 해외 나가서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게 약간 영어 비밀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집트에서 제가 그 호객군을 쫓아내려고 이상하게 말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더 이상 호객을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집트가 그 호객 행위가 굉장히 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갔어요. 예, 갑자기 이제 떠오른 생각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갔는데 저는 깡이 없어요 원래. 저 지금도 사실 떨려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서 안 떠는데 대중들 앞에서는 좀 떨더라고요. 깡이 저 없는 편이고 옛날에 그 막 OT 가서도 무대 올라와서 뭐 춤추고 할 때 바라바라 떨려가지고 말을 굉장히 못하는 편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위치와 돈을 받으면 다 올라와서 하게 돼 있고 그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딴짓거리를 해보라는 게 이거저거 다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아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러니까 저랑 곽튜브 아까 말씀드린 요즘 핫한 곽튜브랑 친한데 옛날에 이제 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둘이서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곽튜브가 약간 연예인들을 좋아하니까 아 연예인들의 삶은 어떨까 궁금하다 이렇게 맨날 자기들끼리 막 상상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좀 친해지고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의 삶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깡이 왜 있고 없고 왜 생기냐면은 아 저 사람은 뭔가 있겠지 나랑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괜히 막 쫄고 좀 무섭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똑같아요. 그냥 그걸 알면은 약간 무덤덤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깡을 키우는 방법이랄 건 없는데 뭐 계속 해봐야죠. 그래서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고 뭐 발표를 해야 되거나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약간 포멀한 자리에서는 뭐 우황청심환을 드시고 예, 좀 덜 포멀한 자리에서는 뭐 소주 한 병을 원샷을 하고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방법이 없어요. 네, 많이 해보면 된다. 네. 답변이 엉터리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좋은 답변이십니다. 제가 깡이 없어가지고. 저기 예, 질문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 뒤에도 계시고요. 네. 저기 예약 번호 1번. 네. 그 23학번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평소에 곽튜브님이랑 친분이 있으시고 방송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곽튜브님과 빠니보틀님 둘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묻고 싶어서요. 네. 이거는 제가 좀 그 자기애가 좀 없는 편이에요. 저는 학생 때도 이제 같이 있던 그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이 맨날 저한테 막 오빠 다 좋은데 자학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듣던 사람인데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좀 양보를 못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무 명확한 답이라서 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또 친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또 없는데 뒤에서 약간 뒷담화를 하면은 또 불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끝나고 또 같이 촬영하거든요. 제가 뭐 전달을 좀 잘 할게요. 예,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약간 맘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 외모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솔직히 잘생긴 건 모르겠는데 곽튜브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예. 지금 이 웃음소리가 제 답변을 좀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뒤에 계셨던 여자분 저기도 질문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질문 플로어에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뭐 가는 김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곽튜브가 요즘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순전히 외모 덕분에 이렇게 약간 핫하지 않나?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고 그 뭐 첨언을 하면 그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드라마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것도 그 드라마 찍고 있어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은 건데 그 곽튜브의 그 학창 시절 얘기를 좀 그리고 있는 드라마고 배경이 우리 학교입니다. 예, 우리 학교가 아무래도 좀 캠퍼스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런 학교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 마이크가 좀 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아까 네, 왔어요. 아 가셨구나. 네네. 아무튼 학교가 예뻐가지고 제가 알기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 입학생분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학교 캠퍼스에 대한 그 애정은 가지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아니면은 그냥 소리를 치실래요? 뭐 그래 들리니까. 네. 네, 저 안녕하세요. 아 저분이 아니구나. 아 네. 네. 어디 계시지? 예. 네, 감사합니다. 23학번 도입과 후배 안소연이라고 하고요.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혹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최근에 기안84님과 함께 갔었던 페루 여행을 봤었거든요. 네네네. 그 우유니 소금 사막 가시고 근데 원래 갔다 오셨던 여행지를 또 방송으로 가신 건데 혹시 또 여행을 가셔서 기억에 남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2번이나 3번 갔었는데 아 기억에 여러 남는 번 가도 여행지. 좋은 곳을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뭐 요거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태국을 많이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태국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갔을 때 제일 열정적으로 놀 수 있는 나라가 태국이고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여러 번 갔을 때 좋은 나라? 여러 번 갔을 때 좋은 나라? 아 저 이집트 맞다 이집트. 그 여러분 시간 되면은 방학 때 이럴 때 이집트를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역사적으로도 뭐 방문할 만한 가치도 있고 그런 거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놀고 싶어. 그래도 너무 좋고 특히 뭐 바다를 좋아하시면 더더욱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저는 이집트를 올해도 또 갈 거고 동남아는 이제 가깝고 좀 가기 편하니까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뭐 2박 3일, 3박 4일로도 갔다 오는데 이집트는 좀 시간을 내야 하니까 그리고 이집트가 그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터키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그 지진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 전에는 많은 분들이 터키 들린 다음에 경유하면서 터키도 좀 구경하고 이집트를 이제 가서 그 다합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랑 재밌게 놀기도 하고 술도 먹고 바다 들어가서 좀 수영도 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저는 거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집트를 갔다 오면 좋은 게 대학생분들이 보통은 이제 뭐 호주나 동남아나 유럽을 갔다 오는데 이제 이집트 갔다 오면 좀 안주거리가 생기죠. 뭐 해외 갔다 온 다음에 야 이집트 가봤냐 어디 유럽 이런 데 얘기하지 마라. 아 막 뭐 그런 데 가서 뭐 자랑을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집트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올해 가서 만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 아까 계속 기다리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도 도예학과 후배입니다. 도예과가 많네요 지금. 네. 저도 요즘 각투님이나 빠니보트 여행하시는 거 많이 보고 웹툰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팬인데 그 예전에 썰 푸셨을 때 버스 기사님과 택시 기사님이랑 싸우실 때 막 자기가 화를 내도 말티즈가 화내듯이 바라본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편이어서 정말로 화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화를 내고 싶은 대상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어떻게 뭐 누구한테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 예전 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요. 근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화가 안 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렵네. 근데 뭐 진짜 진심으로 분노를 전달하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분께서는 차라리 손편지로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화가 났었고 화가 난 이유는 뭐
여기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말도 좀 느릿느릿하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선하셔서 손편지로 좀 진지하게 이런 것 때문에 화났고 당신이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가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착하셔가지고 진짜로. 저기 또 있으시네. 여기 또 있으시고 네. 네. 먼저 하시죠. 마이크 갖고 계신 분부터. 스포츠과학과 23학번 이건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안 가보신 나라 중에 따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원래 그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을 가려고 그 세계는 지금 아나운서 하시는 김지훈 박사님이랑 만나서 좀 여쭤봤어요. 이거 좀 갈 방법이 없냐? 프로그램에서 좀 그 취재, 촬영 느낌으로 임시 기자증을 발급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루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좀 샘물교회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근데 저는 좀 가기 쉽지 않은 나라를 아무래도 좀 가보고 싶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좀 가고 싶고 중국을 제가 안 가봤어요. 중국을 가서 좀 여행을 제대로 해보는 게 꿈인데 중국이 그 가서 좀 뭔가 찍어가지고 올릴 만한 상황이 계속 안 돼서 네, 좀 쉽지 않았는데 뭐 언젠가는 그 세 나라 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나요 지금? 시간이 괜찮으세요? 더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 제가 할당된 시간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벌써? 네, 아마 그래요? 아니요, 아직 시간 더 예, 괜찮습니다. 저 뒤쪽에도 계시거든요 지금 네 남성분. 네. 질문 더 받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갖고 계신 분부터. 예. 일단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가요? 뭐가요? 네, 빠니보틀님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성공하신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금전적 영향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금전적으로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시작할 때 두렵지 않으셨는지 혹시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핸들하셨는지? 예,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오히려 금전적으로 없었었기 때문에 도전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유튜브라는 거를 저도 대학생 할 때 뭐 아까 막 맨날 술 먹고 뭐 게임했다고는 하지만 노는 게 재밌는데 어쨌든 유튜브라는 직업이 좀 놀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즐겁게 놀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 노는 친구들 주변에 몇 명 있었는데 제가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다들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그 조조수에 나왔던 정의사 그 친구도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넥슨에 다니다가 지금 이제 펍지로 옮겼는데 오히려 그런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다 보니까 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굳이 펍지가 또 그게 그 게임 대박 나가지고 그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그게 잘 나와서 그 친구가 약간 이걸 그만두고 유튜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가 제가 33인데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커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일하면은 사실 그 정도는 은근 또 금방 모여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돈이고 집도 없고 저 월세밖에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주변 친구들은 뭐 이제 막 대리를 달고 뭐 어떤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해서 뭐 딸도 낳고 하면서 저는 뭐랄까 좀 굉장히 뒤처진 느낌? 나만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점이 저는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도전 그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좀 남들보다 뒤처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특히 막 그 재수, 삼수하고 저는 재수를 안 해봐서 그 느낌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친한 그 친구들이나 저 형들 중에 재수생이 좀 있었거든요. 그 1년, 2년 더 한 거 진짜 나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나한테 해를 안 끼치고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난 이래서 안 돼 이런 생각은 좀 접으시고 좀 뻔뻔하게
근데 뭐하다 이 얘기 났죠 지금? 그 지금 금전적으로 예. 전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모자르다면 그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각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이걸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내가 금수저야 막 태어날 때부터 10억 있어. 그러면 그 10억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그 금액에 맞게 단계별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도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얼마밖에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이거저거 다 해봐도 되겠다. 망해봐야 빵원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랬고요. 네. 저희 이제 한 명 그 저 학생 뒤에 계신 분 질문만 계속 숨으셨는데 어떡하죠? 저분까지만 할게요. 그럼 네네, 네네네.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 여자분 하고 네, 그러면 제가 대답을 빨리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네, 저희가 스케줄이 또 정해져 있어갖고 네,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과학과 23학번 권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여행을 하셨을 텐데 여행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뭘 느끼냐, 뭘 배우냐 하는데 저 사실은 여행을 뭐 배우러 간 건 아니고요. 정말 좋아서 갔고 그냥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뭐랄까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너무 왜 경주마들 중에 이 옆을 못 보게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게 하고 그 길이 아니면은 마치 틀린 인생인 것 마냥 좀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최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제가 이 정도 나이를 먹을 때쯤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이 강의를 요청을 해주신 학생 처장님께서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약간 학점 말고 다른 것도 좀 눈여겨 봐라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아직. 예.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니면서 정말 갖가지 장소에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한국에서 막 몇 살 때는 차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안 살면 뭔가 패배자 같고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은 진짜 없거든요. 이게 너무 뻔한 말인데 이거를 그냥 좀 고리타분하게 수염난 아저씨가 와가지고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 그렇게 사실 이거랑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은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신다면 첫 번째로는 일단 놀러 가시고 그 와중에 뭔가를 느끼고 싶으시면 좀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좀 보세요. 보면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막 유럽 같은 데는 뭐 동성 결혼하고 심지어 결혼 안 하는데 막 아이 낳고 살고 뭐 인도 가면은 그냥 뭐 기찻길 위에서 살고 막 그냥 너무 다양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최고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시면 그게 최고 좋은 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너무 길겠네. 예, 마지막 분 진짜 저기 질문. 네. 아까부터 너무 계속 드셔가지고 제가 그냥 가기에는 좀 죄송해서. 네. 저희 너무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GTM 23학번 이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니보트님께서 정말 세계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언어의 장벽이 생겼을 때가 있으실 건데 그때 이제 아예 언어가 안 통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빠니보트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건 최고의 언어는 달러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고 말이 안 통해도 이거 손가락이랑 달러만 있으면 어떻게든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거 약간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다른 공부는 정말 안 해도 되는데 저 영어는 안 한 거 정말 후회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수준이 대학교 수준에서 이제 멈췄는데 정말 그 대학교 졸업하면은 더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왜 좋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해외 나가서 뭐 놀러 나가든 공부하러 나가든 나갔을 때 그러니까 놀 때도 영어가 필요해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언어도 좋아요. 뭐 러시아어든 아니면은 스페인어든 뭔가 하나 해두면 무조건 도움이 되고 특히 영어는 공부를 해놓으면
옛날에 나 자신에게 정말 기특해 할 거예요. 예. 저는 다른 거 저는 그 근해 공식 몰라요. 근데 그 근해 공식 모르는 게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영어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시간 많을 때 할 걸. 그 롤 이거 실버 찍은 거 골드 찍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 시간 조금 할애해서 조금만 더 할 걸. 근데 제가 졸업을 토익을 600점 딱 찍고 거기서 멈춰버려 가지고 딱 그 수준인데 그 영어 공부만큼은 해두면 나중에 정말 후회 안 할 거다. 딱 그 정도. 네. 제가 원래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이거 지금 1시간 지난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또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난 거죠 1시간이. 시간 후딱 가네요. 아무튼 그 입학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학교의 위상이 제가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높아졌어요. 계속 지금 학교가 발전해 나가고 있고 왜 주식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은 것보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이 더 좋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 학교가 그런 우상향을 계속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많이 노세요. 1학년 때는.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좋은 학교 생활 건강하게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손 흔들면서 즐기고 싶으셨는데 아직은 좀 수줍어서 같이 충분히 못 즐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OT에서 그 내적 즐거움을 충분히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알차고 또 볼거리가 풍성했던 신입생 예비대학 페스티벌이었는데 맞나요? 네, 아쉽게도 오늘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게 됐습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 듣고 또 배운 것들 대학 생활에 다양하게 적용하셔서 정말 알차게 모든 것을 누리는 20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것으로 2023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새내기 예비대학 페스티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때와 마찬가지로요. 퇴장은 단과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의 지시에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착석하면서 단과대의 지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